오랜만에 한파가 주춤하면서 제설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많은 눈이 쌓인 탓에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에 대한 복구 작업은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넘게 이어진 한파로 조업이 어려워지면서 설 대목을 맞은 어민들과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3년 전 익산에 1,1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하림이 또다시 1,000억 원이 넘는 투자를 결정해 전북 식품 발전에 큰 도움이 기대됩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이 창당하자마자 더불어민주당과 신경전을 펼치면서 양측의 기싸움이 갈수록 팽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오늘 낮부터 오랜만에 영상의 기온을 되찾으면서 한파가 주춤했습니다. 날이 풀리면서 제설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많은 눈이 쌓인 탓에 복구 작업은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흩날리는 눈발 속에 농가 진입로를 치우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꽁꽁 얼어붙은 길은 금세 제 모습을 되찾아갑니다. 폭설에 막히면서 도라지와 고구마를 제때 출하하지 못한 농민은 이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너무나 고맙고 군부대 양반들 너무나 수고하셨고 고마워서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수북이 쌓여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슬레이트 지붕 위의 눈도 말끔하게 쓸어냅니다. 예하부대도 이번 주에 훈련 기간인데 저희가 훈련 여독이 풀리지 않은 상태지만 대민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힘들더라도 이렇게 나와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도로에서도 굴삭기 등 중장비를 동원해 산더미 같은 눈을 치우는 일이 한창입니다. 여전히 30cm가 넘는 눈이 그대로 남아있는 만큼 작업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동원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국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워낙 많은 눈이 쌓여 있다 보니 복구 작업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비닐하우스와 축사가 다시 주저앉을 위험이 높아 그저 눈이 녹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다른 방법으로 대처할 수도 없는 것이고 눈이 이렇게 마른 상태에서 눈이 녹은 상태에서 복구를 하려면 우리 없는 영세민들이 돈 많이 들여간 게 거의 답답할 따름이죠 뭐. 그나마 한파가 주춤하고 목요일부터 비 소식이 예보되면서 농민들은 하루빨리 복구가 시작되길 애타게 바라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이번 한파 피해가 설 대목을 맞은 어민들에게도 미치고 있습니다. 일주일 넘게 이어진 한파 때문에 주업을 포기하는 어선들이 늘었고 어획량은 크게 줄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선들이 군산 내항에 빼곡히 차 있습니다. 한파로 바닷물 수온이 크게 변하면서 고깃대들이 따뜻한 곳을 찾아 사라지자 조업을 포기한 어선들입니다. 어민들은 조업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어 날씨가 풀리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적게 드는 배는 1,000만 원, 많이 들어가는 배는 뭐 한 2, 3천 그래 하는데 어쨌든 때로는 경비를 아예 다 까먹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선주들은 타격이 엄청 크죠. 제철을 맞은 키조개가 경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민들의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키조개가 한파에 얼어붙는 등 품질이 떨어져 제값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김 양식장 어민들도 물김 수확에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바람 불고 김이 다 약하다 보니까 어리다 보니까 다 떨어져 가지고 현재 지금 우리 그 물김하는 어민들 아주 울상입니다 지금. 한파가 일주일 넘게 이어지면서 공판장에 들어오는 물량이 평년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설 대목을 맞은 수산물 상가들까지 수산물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 장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배가 못 나가지고 고기가 안 돌아가지고 고기가 없어가지고 비싸다고 지금 현재 뭐 구입하려고 해도 배가 고기를 안 잡아주기 때문에 고기가 없어. 한파로 조업이 어려워지면서 어민들과 상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지난 주말 폭설과 한파로 인한 피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전라도는 폭설과 한파로 정읍과 구창, 김제 등 6개 시군에서 비닐하우스 157개 동과 축사 6곳이 무너지고 농작물 2.4헥타르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짓게 했습니다.
또한 수도 계량기 785개가 동파되고 수도 간 23곳이 얼어붙어 교체하거나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림그룹이 익산에 1,0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를 합니다. 3년 전에 약속한 1,100억 원의 투자까지 더하면 투자 규모가 2,000억 원이 넘어 전북 식품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향토기업인 하림그룹이 익산에 대규모 투자를 합니다. 하림은 우선 내년까지 익산 제4산업단지에 650억 원을 투자해 가공식품 생산 공장을 짓고 190명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본 식품기업 신메이와 합작해 익산 제4산업단지에 500억 원을 들여 HS푸드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하림그룹은 익산 제 산업단지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글로벌 식품 시장에서의 경쟁할 수 있는 종합식품 기업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하림은 지난 2013년에 약속한 1,100억 원의 투자도 함께 이행하겠다고 밝혀 전체 투자 규모만 2,25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하림의 투자로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고 쌀 등 전북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식품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림의 투자가 결국 우리 전라북도 농식품 산업의 가장 결정적인 그 신호가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농생명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전라북도와 종합식품기업으로 도약하려는 하림의 비전이 맞아떨어지면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백제 무왕과 왕비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익산 쌍릉에서 치아와 토기, 나무베개 조각이 발견됐습니다. 국립전주박물관은 1917년 일본 학자가 수습한 익산 쌍릉의 출토 유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성인 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치아 4점과 토기, 나무베개, 직물 등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전주박물관은 이번 유물 조사로 백제 무왕으로 알려진 피장자의 정체와 설화로만 인식되고 있는 선화공주의 존재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민회의와 통합에 합의한 국민의당이 오늘 전북도당을 창당하고 본격적인 새 확장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당이 창당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곧바로 반격하는 등 창당 첫날부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이 창당했습니다. 안철수 의원과 김한길 의원, 전북의 유성엽과 김관영 의원은 물론 국민의당과 통합을 선언한 천정배 의원도 참여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았기 때문에 정권교체 틀림없다. 총선 승리 틀림없다. 호남개혁정치 복원할 수 있다. 전북도당 위원장으로는 군산의 김관영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기존의 정당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했습니다. 국민들의 결심이 우리에게 똑바로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똑바로 하겠습니다. 더민주는 곧바로 논평을 내고 조목조목 국민의당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당 한상진 위원장이 더민주 전북 의원들의 눈과 귀가 멀었다고 걱정했지만 더민주는 국민의당이야말로 욕심에 눈이 멀어 탈당했다고 맞섰습니다. 또 안철수 의원이 추가로 인재 영입에 나서겠다고 밝히자 더민주는 국민의당이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위해 원칙도 없이 현역 의원을 영입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 창당 첫날부터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신경전을 펼쳐 전북 민심을 붙잡기 위한 양측의 기싸움은 갈수록 팽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중앙당 차원에서 총선 연대를 추진하지만 전북에선 연대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오현숙 정의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전북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연대를 통해 정의당의 당선자가 배출되길 원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자체적으로 3명가량의 전북 후보를 공천해 더불어민주당과 경쟁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의원들이 국민연금공단 기금본부의 공사와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주시의원 28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기금본부 공사와는 전북 이전을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국회에 공사와 법안이 상정되는 걸 막는 데 모든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반찬 등 먹거리를 채워놓는 사랑의 냉장고가 등장했습니다. 그 훈훈한 나눔의 현장을 김진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주 한 주민센터 입구에 마련된 냉장고입니다. 주민들이 채소와 과일, 반찬 등을 가져와 빈 공간을 차곡차곡 채워갑니다. 냉장고는 이내 갖가지 음식들로 빈자리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찹니다. 독거노인 등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이 음식이 필요할 때 가져갈 수 있도록 주민들이 작은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을 가져왔어요. 저희가 먹는 김이기도 하고요.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몇 개, 작지만 몇 개 갖다 넣어놨습니다. 음식을 가져간 소외계층은 고마운 마음을 메모장에 남깁니다. 나눔과 공유를 통해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사랑의 냉장고가 등장했습니다. 사랑의 냉장고가 점차 알려지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는 주민들의 발걸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찬통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지금 나눠드리려고 하는데요. 본인들이 하는 음식에 한 사람 몫을 더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게는 음식을 직접 배달해 더욱 든든한 이웃이 되고 있습니다. 혼자 독거노인으로 있으니까 아무래도 푸시 챙겨 먹기가 제일 애로가 많죠. 그런데 이렇게 협조를 해주시고 공급을 해주시니까 여기에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작지만 나눔과 공인을 통한 이웃 사랑이 소외계층이 겨울 추위를 이겨내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전주시가 전주광역권에 투자하는 기업에 투자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전주시는 전주시에서 직원이 출퇴근하는 지역인 김제시 8개 읍면동과 완주군 7개 읍면에 투자하는 기업에 최고 5억 원의 투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지난해 9월 완주군, 김제시와 전주광역권 기업 공동유치단을 꾸렸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정부의 일반 해고와 취업 규칙에 관한 행정지침을 노동계약으로 규정하고 매일 총파업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번 지침이 근로기준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오는 29일까지 전주와 익산 등지에서 노동계약 저지를 위한 총파업 집회를 연 뒤 30일 서울에서 전국 총파업 대회에 참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할인 판매하는 온누리 상품권을 부정하게 사들인 것으로 의심되는 점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라북도는 평년보다 2~3배 많은 온누리 상품권을 은행에서 현금으로 바꾼 전통시장 점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4곳이 상품권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제대로 소명하지 못해 주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액면가보다 최고 10% 할인 판매하는 온누리 상품권을 사들여 현금으로 바꿔 이익을 챙기는 점포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소상공인진흥센터와 함께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익산시 신흥동 신흥정수장 부근 야산에 멧돼지가 나타났다가 출동한 엽사에게 사살됐습니다. 익산소방서는 인가와 500m가량 떨어진 야산에 멧돼지가 나타났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야생동물 기동포획단 소속 엽사가 멧돼지를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은 오늘 부안 4.1도, 전주와 군산 3.2도 등 모든 지역이 영상의 기온을 보였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에서 영하 5도까지 떨어져 춥겠습니다. 한낮에는 전주와 남원 6도 등 4도에서 6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모레는 오후 늦게부터 비가 시작돼 토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지만 양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바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지만 낮 동안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음은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익산시 삼기면 옥실마을 20만 원,
구정마을 20만 원, 죽청마을 20만 원, 삼기산마을 20만 원, 대제마을 주민들이 20만 원, 원촌마을 주민들이 15만 원, 상갈마을 15만 원, 소재마을 15만 원, 필동마을 15만 원, 부안군 부안읍 봉덕주공 학동 3마을 주민들이 20만 원, 동중 3마을 주민들이 20만 원, 송항마을 20만 원, 모건 웨딩홀 대표 양경숙 씨가 20만 원, 올마켓 대표 김보라 씨 10만 원, 오작교 남원추어탕 대표 김용석 씨가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 알면서 혹시 몰라 검색창에 쳐봅니다. 살 빼는 법이라는 제목의 이른바 SNS 시입니다. 재치 있죠? 이게 시냐고 반문하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국립중앙도서관이 특별전까지 열 만큼 대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조지형 기자입니다. 감기가 왔을 때, 소화가 안 될 때, 예로부터 내려오는 민간요법이 있다. 퇴근하기. 맞아. 웃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해야 했는데. 숙연해지기도 합니다. 쉬운 말로 짧게 쓰여 인터넷에서 공유되는 이른바 SNS 시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공감할 수 있어서 더 편하고 유쾌하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SNS 시인들은 문학도가 아니라 평범한 학생이나 직장인들입니다. 친구와 가족과 이야기하다가 많은 이야기들을 캐치해내요. 읽는 사람이 내 얘기인가? 라고 느끼게 하고 싶거든요. 3, 4년 전부터 인기를 끌기 시작한 SNS 시는 이제 손글씨, 그림, 사진 등과 결합해 스타일이 다양해졌고 책으로도 출판돼 베스트셀러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시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가장 어렵고 누구나 할 수 없는 다른 차원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SNS 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의 감정들을 그대로 토로하면 이게 시가 되네. 문학적 완성도에 대한 논란도 있지만 새로운 소통 방식으로 자리 잡은 SNS 시. 그래서 국립중앙도서관 특별전의 부제도 디지털 시대에는 누구나 시인입니다. SBS 조지연입니다.